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대한민국 성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서는 우리나라 성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 가지 성시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김씨, 이씨, 박씨, 채씨, 정씨 등 5대 성시를 비롯하여 유씨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21가지 성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22번째로 인구가 많다는 성시인 고씨에 대해서 그 기원과 본관, 유래, 세거지, 주요 인물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또 댓글로도 관심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라는 음을 쓰는 성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바로 한글로 같은 음을 쓰는 고시는 2가지 성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의 고시는 바로 높을 고자를 쓰는 고시이고요. 다음으로 돌아볼 고자를 쓰는 고시도 소수 성시로 약간 분포되어 있죠. 이 돌아볼 고자를 쓰는 고시에 대해서는 그 유래나 기원 등에 대해서 전하는 바가 없어 아마도 새로 만든 성시거나 기와한 사람의 성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성시별 인구조사는 1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요. 지난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높을 고자의 고씨가 22위로 47만 1396명, 돌아볼 고자를 쓰는 고씨가 285위로 33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한국에는 다양한 성시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씨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고시성은 단순히 이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전통도 담고 있답니다. 한자로는 높을 고자를 쓰는데요. 이는 지위나 덕망이 높다는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중국의 고시와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고시는 독자적인 계통을 형성하여 여러 본관으로 나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고시성의 뿌리와 발전 과정을 알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시성의 유래와 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시성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전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고시성은 한국에서 매우 오래된 가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기록과 전설 속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화 중의 하나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귀족 가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신라시대 이후로 고씨는 여러 왕족이나 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위상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요. 혈통과 가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여러 지역별로 다양한 고시 가문이 존재하고요. 또 각기 다른 특성과 역사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고시는 신라 왕실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요. 이들은 학문과 행정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죠. 반면 강화고시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군사 분야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각 가문의 특성과 업적을 이해하면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그들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속에 녹아든 고시성의 관습과 전통도 한번 알아볼까요? 고시 가문이 지켜온 다양한 문화적 관습들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제사나 혼인 풍습 등에서는 특정 의례가 대대로 전승되고요.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인구 통계상은 전국에 약 47만 명 정도의 고시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는 제주고시, 평산고시, 상산고시,
장흥고시, 순흥고시 등이 있고요. 그 밖의 본관으로는 광주고시, 강릉고시, 연일고시, 철원고시, 곡성고시, 영흥고시, 해주고시 이런 본관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지 않죠. 본관 성씨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본관 성씨별 알아보는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고요. 오늘은 고시 중에 가장 인구가 많다는 본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고시입니다. 고시하면 대표적으로 제주고시지요. 제주고시는 탐나국의 시조 고을라를 시조로 삼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을라는 기원전 1세기경에 탐나국을 세운 인물로 전해지고요. 이후 탐나국이 고려에 귀속되면서 고시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와 분파를 보면 고을라 이후 탐나국의 역대 국왕들이 모두 고시였고요.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 뒤에는 고려의 제후적 위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제주뿐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확산했고요. 주요 분파로는 대정군파, 안덕파, 애월파 등으로 나뉘고 지역마다 세거지를 달리한답니다. 주요 인물로는 고조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려 후기 문신으로 제주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했고요. 또 고정주랐고 조선 중기 학자입니다. 예학에 밝아 지방살림을 이끌었죠. 현대의 제주고시는 정치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고건시 있죠. 행정의 달인이라고도 불리고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총리 등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 이분도 제주고시랍니다. 특히 제주고시는 탐나국 왕족 후예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요. 현재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성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제주고시 종친에서는 성씨를 고, 이런 고자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한자는 임명용 한자가 아니라서 젊은 고시들은 대개 현재 많이 쓰는 노펄고 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주고시가 스스로 이러한 고자를 쓰기로 정한 데 반해 횡성고시 쪽은 우리가 현재 많이 쓰는 노펄고를 그대로 써서 서로 간 구별을 염두에 뒀으나 횡성고시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보통 혼용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세히 한번 보면 때때로 아버지와 자녀가 쓰는 한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산고시입니다. 평산고시는 고려 고종 때 벼슬을 지낸 고경을 시조로 합니다. 본관은 황해도 평산으로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까지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경의 후손들이 조선시대의 문과와 무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하면서 중앙경계에 진출하였고요.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세거지를 형성했답니다. 분파로는 우군파, 대사음파 등이 있고요. 관직명에 따라 파명이 형성되었다고도 하네요. 주요 인물로는 고세윤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로 활동했답니다. 또 고경명 씨, 이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어병을 일으킨 대표적인 충신이랍니다. 전라도 어병장으로 금산 전투에서 순절하였죠. 또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많이 알려진 고종무 등이 있답니다. 특히 평산고시는 학문과 충절을 상징하는 집안으로 평가되죠. 특히 임진왜란 때의 어병장 고경명 씨는 고시의 정신적 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산고시입니다. 상산고시는 고려 충렬왕 때 활동한 고인후를 시조로 합니다. 본관은 상산이고요. 현재 전북 익산이죠. 고려 후기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주요 인물로는 고인후, 이분은 충렬왕 때 벼슬을 지냈죠. 후손들이 조선 중기까지 과거에 진출하였으나 이후 점차 지방향리 중심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 외에도 순흥고시나 장흥고시, 광주고시 등 여러 본관이 있지만 그 본관별 세부 내역은 다음에 본관별 성시 시간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처럼 고시는 단순한 한 성시가 아니고 제주도의 계곡신화나 조선의 충절과 학문 전통, 그리고 고려시대의 귀족 가문 등 한국사의 중요한 장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시는 전국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었지만
공통적으로 높음 또는 정직, 을이라는 상징성을 이름 속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성씨 중에 22번째로 많다는 고시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23번째로 많다는 문씨, 이 문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